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가격 인하로 backfire, 즉 역풍을 맞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히려 비아디가 중국의 점유율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작년에 가격 인하를 일부러 단행했는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머스크와 전문가들이 AI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특히 챗 GPT 방식이 문제다라고 밝힌 건데요. A dangerous arms race, 즉 앞으로 이 무기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기술주가 알리바바 분사 기대감을 상승했다라는 소식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리바바가 6개의 사업부로 분할을 하면서 중국의 기술주의 투심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스바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임원의 임금을 25%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CEO 그리고 추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뒤추가 주목되는데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셔서 투자하는 데 인사이트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 살펴봤고요. 어떤 뉴스 볼지 박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중국의 기술주 이야기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끊이지 않고 있고요. 관련해서 AI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도훈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보도록 하죠.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Pause on Advanced AI Systems. AI 기술 메타버스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용자 부진에 경기 침체까지 이제 겹치면서 장차 황금알을 낳아줄 것이라는 기대는 불과 2년도 안 돼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hot things has cooled라고 하는데 열기가 뜨거웠던 것이 차갑게 식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때 AI 챗 GPT만큼 전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온 3차원 가상 세계죠. 메타버스가 빠르게 시들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트 디즈니는 최근에 메타버스의 전략 부서를 해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가상현실 작업 공간 프로젝트인 알트스페이스 VR 서비스를 중단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메타버스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사명까지 바꿨던 메타도 예외는 아닌데요. 추가적인 감원 소식을 전했는데 대부분이 메타버스 엔지니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거품이 확실히 줄어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긴 한데 갑자기 왜 이렇게 시들해진 건가요? 네, 최근에도 저희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애플이 VR 기기 출시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으면서 그렇죠. 좀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진단을 했었었는데요. 메타버스 시장 현재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AI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시장이 갑자기 고꾸라진 이유, 아무래도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뿐만 아니라 지금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기업들, 메타버스를 성장시킬 거라고 기대했던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시키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재미있는 제목도 뽑았었는데요. 메타버스를 메타버스라고 언어 유희를 쓰면서 조금 비꼬았습니다. 메란 말이 영별로라는 뜻인데 이 메타버스 시장이 영별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 건데요. 먼저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버스 산업을 잘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라는 컨텐츠적인 지역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관력 인력에 대한 지금 이 감원이 확정이 되었고요. 관련 산업 팀도 해체가 확정되었습니다. 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000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감원의 핵심, 무조건 줄여야 되는 인력 중에 하나로 메타버스를 꼽은 것입니다. 메타버스 산업이 여전히 디즈니 컨텐츠로 개발시키기에는 기기라든지 소프트웨어 모두 양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조금은 투자하는 대비 성과가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투자를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관련 기업을 인수했으나 이거의 서비스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중단시키는 분위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인들이 쓰는 SNS나 서비스 대신에
기업용 또는 수술용과 같은 이제 C2C가 아닌 B2B 사업으로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명까지 바꾼 메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으로 회사 이름을 바꿀 만큼 마크 주커버그 CEO가 이 메타버스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타의 위기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18개월 전에 혁신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꼽았던 저커버그는 최근에 했던 컨퍼런스 콜에서는 AI에 대한 언급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AI에 대한 언급을 28번이나 한 반면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은 7번에 그치면서 메타의 주인, 메타의 이제 어찌 보면 시장의 리더가 돼야 되는 메타 플랫폼조차도 더 이상 메타버스에 목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랩스의 서비스 지금 인력을 크게 줄였고요. 하드웨어 및 메타버스 관련 부서 역시 크게 축소시킬 예정입니다. 최근 2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메타는 메타버스 관련 인력도 많이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직원 수나 지출을 줄일 때 메타버스가 아주 손쉬운 목표가 되면서 향후 메타버스는 당분간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의 대체제로 현재 AI 서비스, AI 기술들이 각광받고 있다 보니 이러한 AI 기술이 계속 간다. 대신에 메타버스는 당분간은 어렵다라는 게 전망이 우세하고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고요. 기술의 혁신도 계속 진화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메타버스의 시장 다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중장기적 투자로는 당연히 도래할 미래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외신들을 제목을 보면 보통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매처럼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까지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이야기 다뤄드렸고요. 이어서는 박지한 아나운서 통해서 마켓워치의 이슈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마켓워치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올 들어 우리 돈 시총 260조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 54%나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인도량도 43만 대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테슬라 주가 흐름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틱톡 금지를 두고 분석가들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는데요. 미국 상원에서는 이 미국에 대한 틱톡 금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브라질이라든지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UBS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 CEO가 경영을 잘한 만큼 구원투수로 등판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과연 이 구원투수로 잘 등판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룰루레몬 보도록 할 텐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매출, 이익, 전망치 모두 이익치를 상회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룰루레몬의 주가 흐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자세한 기사 어떤 거 볼지 박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종목단으로는 테슬라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떤 이슈를 함께 다뤄볼지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이슈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셨나요? 네, 지금 미국에선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라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어떻게 하느냐를 남았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를 구제할 이제 CEO가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헤드라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 brings back Armoti. 에르모티 구원투수로 영입했다라는 헤드라인을 함께 뽑았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간이 명관이었을까요?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과거의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던 CEO를 구원투수로 다시 영입을 한 겁니다. 키포인트 볼게요. 에르모티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9년간 CEO로서 UBS를 이끌었던 인사고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여파 때 처음 구원 투수로 등판을 했었습니다. 9년간 회사를 이끌면서 세계적인 금융그룹으로 부활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포인트 보도록 할까요?
이번 선임 역시 UBS가 에르모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UBS 입장에서 CS 인수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CS의 부실을 떠안는 과제를 갖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수습할 사람을 현재 CEO보다도 에르모티가 적임자라고 보고 다시 굳이 불러냈습니다. UBS 이사회 의장도 CS 인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하고 다음 달 5일부터 CEO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번 에르모티 영입을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세가 필요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등장하는 새로운 CEO, 바로 에르모티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인데요. 자,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UBS, 정말로 고심 끝에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세르지오 에르모티 현재 스위스리 회장의 CEO인데요. 이 사람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자, 에르모티 회장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9년간 UBS를 이끌었었는데 조금 어려웠던 UBS를 결국에 자산관리의 전문 은행으로 재바꿈시키면서 결국에 조직을 잘 구조조정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을 새롭게 살리는 데 전문성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지금 크레딧 스위스를 구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2008년 금융 이후에 UBS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었던 CEO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스위스 국민들의 절반 이상 사람들이 이러한 인수,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의 남은 부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 채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크레딧 스위스의 인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스위스 국내에서의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UBS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골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UBS는 32억 달러의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만큼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스텝 그리고 스위스와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전 CEO였습니다. 랄프 해머스인데 랄프 해머스는 20년 11월에 취임한 이후 3년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해머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인수합병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었고요. 12만 명에 되는 직원들 그리고 복잡한 대차 대조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이번에 해임이 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 영입된 이제 에르모티 CEO는 4월 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고요. 취임 직후에 CS 문제, 크레딧 스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첩 사업을 개편하고요.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을 조절해야 되죠.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해내느냐. 이 초반에 취임 직후의 역량과 실력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장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에르모티는 미국에 본사를 둔 메릴린치에서 18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2005년부터 이탈리아 최대 은행이죠. 유니트 크레디트 부분의 부문장을 옮겨서 금융 관련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이제 퍼스트 시티즌스의 인수로 마무리되어 가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 크레딧 스위스가 UBS 인수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굵직한 두 가지 사건이 이번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잘 마무리된다면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증시의 재도약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증시에서도 UBS 주가가 장중에 4%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죠.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